은퇴 후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3층 보장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층 보장구조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쌓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적연금은 운영주체가 국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수직역 종사자인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1차 소득원이 되어줍니다. 상당수 선진국은 국민의 최소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 것이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동안 일정액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후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고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용 대상이 일부 근로자로 한정됐으나 이후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현재는 일부 무소득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올리는 국민에게 소득액에 따라 일정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받아 국민연금 기금을 조성합니다. 1988년 5,279억 원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기금은 경제가 급성장하고 연금 가입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앞으로 2043년엔 약 2,56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금의 일부는 이미 은퇴한 연금 수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미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연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합니다. 국민연금이 재밌는 게요. 1988년도 도입할 당시에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기여율은 3%밖에 안 됐는데,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이제 평균 소득에 비해서 몇 퍼센트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50%다. 그러면 연금을 붓기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평균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평균 소득액에 비해 절반 정도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연금 가입 기간 동안 매월 평균 한 400만 원씩 벌었다고 하면 연금으로 나중에 한 200만 원 정도를 400만 원의 50%인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득 대체율이 70%였다는 얘기는 정말 아주 많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문제는 기여율이에요. 기여율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매달 받는 월급에서 내가 이제 연금으로 내는 비율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근데 기여율이 3%니 단순히 말하면 이게 400만 원에서 12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는 건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볼 때 12만 원씩 내던 사람에게 나중에 2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되겠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게 참 어쩌면 약간 사기성 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땐 또 사실 이유가 좀 있었어요. 월급을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연금 내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월급에서 떼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들 저항이 이제 심할 거라고 예상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내도 저희가 팍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꼬시면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여율이 3%에서 소득 대체율 70%, 이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여율을 이제 꾸준히 올려서 지금의 이제 9%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도 안 될 게 뻔히 보이니까 소득 대체율도 계속 점차 낮춘 거죠. 98년에 이제 60%로 낮추고요. 2008년에 50%, 계속 매년 0.5%씩 낮춰서 2028년에는 40% 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나마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해가지고 2047년에는 국민연금 고갈될 시기였는데 이걸 2060년으로 늦춘 거죠. 근데 사실 2060년도 그리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년 좀 더 지나면 2060년이거든요.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전하, 또 우리 충전스쿨 회원분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연금이 고갈됐다고 해서 연금 지급을 안 한 나라는 없으니까. 연금이 고갈됐는데 연금을 뭘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걷어서 주는 거죠. 연금은 고갈됐고 쌓여 있는 연금도 없으니까 그냥 일하는 세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더 확 많이 걷거나 세금을 막 올려가지고 바로 이제 노인 세대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럼 연금 보험료든 세금이든 뭐든지 확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아마 연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세금이나 뭐 연금보험료가 뭐가 됐든 아마 많이 올려야 될 거예요. 사실 일하는 기간 9%로 내다가 나중에 40%씩 받는 거 이거 딱 봐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니까 이제 OECD 가입국들 평균이 소득 대체율 한 40% 정도 되는데 기여율은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율이 사실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여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식으로 계속 뭔가 개혁을 하든 뭐 좀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구조로 꾸준히 개혁이 되지 않을까, 뭐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울한 얘기네요. 우울한 얘기죠. 죄송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 충전스쿨 같은 자산관리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깨알 홍보네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노후보다는 기초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이상 고소득자보다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죠.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자금이란 강제로 징수하지 않으면 노후자금 위에 별도로 저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개인들이 관리하게 되면 중간에 흐지부지 찾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자금으로 연결되지 못하기도 하죠. 따라서 소득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의 징수 방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30만 원이면 230만 원의 9%인 20만 7천 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죠. 하지만 급여생활자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니까 본인의 실제 부담금은 10만 3,500원이 되고 이들의 실제 부담률은 4.5%가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내는 것에 비하여 받게 되는 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는 크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 시작 연령부터 평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가입 중인 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1, 2급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죠. 마지막으로 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심사 후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세대별로 낸 돈 대비해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좀 꽤 차이 난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얘기는 나이대별로 내는 거랑 받는 거랑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연령별로 연금 수입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연금 수입비란 건 이제 연금 보험료로 낸 금액에 비해서 얼마만큼 연금으로 받는지 이제 알려주는 비율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받는 연금 총액을 낸 연금 총액, 낸 연금 보험료 총액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연금 수익비가 만약에 뭐 1.5배다라고 하면 연금 가입 기간 뭐 일하면서 이제 보험료를 한 1,000만 원 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총 1,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금 수익비가 나이별로 이제 차이가 좀 커요. 그 국민연금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그 이제 80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연금 수익비가 거의 뭐 한 5배?
정도 되고요. 30대 이제 아래라면 2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랜덤보다 많이 받는 거죠. 나이대별로 받는 비율이 다르군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제 잘못한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이제 시작할 당시에 가입자들을 이제 끌어 모으려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사기에 가까운 약속을 하게 된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상화해 나가야 하는 단계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랜덤보다는 사실 더 많이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2배 이상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가가 오른다고 연금액도 오르는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밖에 없어요. 그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사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든 말든 사실은 이자율만큼 지급하잖아요. 게다가 요즘엔 물가가 사실 거의 오르질 않아요. 물가가 오르던 시기는 사실 다 옛날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제 현재의 이제 모든 세대가 사실은 랜덤보다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고갈을 멈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좀 수익비가 작듯이 앞으로 이제 태어날 세대까지 생각하면 수익비는 아마 좀 갈수록 좀 더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용을 잘하면 안 될까요? 그 국민연금 투자를 잘해서 수익률을 올리면 되잖아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이게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고갈 시점을 좀 늦출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최근까지 평균 한 6%대 그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수익률을 만약에 1%포인트만 좀 올리는 게 된다 하더라도 고갈 시점이 8년 정도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 수익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규모가 세계에서 3번째로 커요. 엄청 큰 손이죠. 1위가 일본, 2위가 노르웨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거든요. 이 규모가 이렇게 워낙 크다 보니까 금융업계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갑 오브 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거대 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국민연금 사령탑이 뭐 누가 되느냐 이런 게 뭐 항상 언론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조직 구조 놓고도 맨날 이제 시끌시끌 하거든요. 막중한 자리니까. 근데 워낙 큰 소리 나서 이제 국내 투자만으로는 뭐 애당초 좀 어렵고 해외에 이제 멀리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 이제 해외 투자 전문가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업 수준이 사실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뭐 통설이라서 사실은 투자 금액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을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1억 투자해서 2억 만드는 거랑 1조 투자해서 2조 만드는 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국가를 보존할 수단이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제도 국민연금, 안타깝게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고갈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전략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